안녕하세요. 분양권 평면분석 TV입니다. 오늘은 위례지구 A1-12블럭에 분양하는 위례 포레샤인 15단지 공공분양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례 신도시 지구단위 계획 잠시 보시겠는데요. A1-5블럭 영상에서도 잠시 설명드리긴 했지만 지금 이 영상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 다시 드리면 위례 신도시는 기본적으로 서울시에 해당하는 A1블럭 그리고 성남시에 해당하는 A2블럭, 하남시에 해당하는 A3블럭으로 총 3개의 도시가 모여서 이루어진 신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지금 하남시는 어느 정도 분양이 다 완료된 걸로 보여지고요. 성남시의 경우에는 이 위례 우체국 주변으로 이 2개 부지 정도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고, 서울시에 해당하는 A1블럭의 경우에는 A1-1, 1-5, 1-12, 1-14 이렇게 총 4개의 부지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 이번에 A1-12와 A1-5블럭 분양을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A5블럭의 경우에는 이미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394세대에 해당하는 A1-12 영상이고요. 앞으로 서울시 위례지구에서의 남아있는 분양은 A1-1블럭 1400세대 정도 되고요. 평형대는 60 초과에서 8호 미만으로 이루어진 단지로 분양이 될 예정이고, 14블럭 같은 경우는 600세대 정도로 해서 60 이하로 지구단위 계획에서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흔히 아는 전용 5구 타입 위주로 분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배치도 보시겠는데요. 일단 위례지구 A1-12블럭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례지구 중에서 서울시에 해당되고, 주소로는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에 해당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번에 총 394세대 분양 예정이고, 면적으로는 전용 64, 74, 84 총 3개의 면적대가 분양이 된다. 이쪽에 평형대 위치 잠시 설명드리려고 면적당 컬러 범례를 가져다 놨는데요. 지금 보시면 5동의 경우에가 전용 64로 단일로 이루어진 건물로 보실 수 있고요. 전용 84의 경우에는 1동에 84A 타입이 전부 이루어져 있고, 3동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84 타입인데 나중에 뒤에서 보시겠지만 84B 타입이 1층에만 일부 있는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4C 타입까지 해서 1동과 3동에 84 타입이 모두 몰려 있고, 74 타입은 2동과 4동에 모두 몰려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의 차량 진입은 대지의 북서측 가장 끝쪽 모서리를 통해서 1개소로 진입이 이루어지는 걸로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친절하게 데크 주차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말은 이 도로에서 진입하는 이 도로면과 이 주동들이 위치한 이 면의 높이가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표시를 해왔는데, 이거는 추측이기는 하지만 1-12블럭의 경우에는 총 3개의 판으로 이 땅이 구성이 될 것 같다. 어쨌든 이 도로가 진입하는 첫 번째 판과 1동과 5동, 4동이 위치한 이 두 번째 판, 그 다음에 2동과 3동이 위치한 이 세 번째 판으로 해서 총 3개의 큼지막한 레벨로 구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추측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 데크 주차라고 해서 쓰여져 있는 이 부분 우측으로 해서 이 작게나마 보여지는 화살표를 보실 수 있고요. 이 화살표는 아무래도 소방차 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비상차량 동선을 연결해 놓은 거를 보실 수 있고, 이쪽에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경사 램프라든가 이쪽에 표시한 외부 엘리베이터, 이쪽에 표시된 외부 엘리베이터, 그리고 이쪽에 계단이라든가 이런 그림들을 보았을 때는 이 아래쪽 판과 이 1동, 4동, 5동이 위치한 이 판의 높이는 다르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두 번째 판과 세 번째 판은 이쪽에 보시는 외부 엘리베이터, 이쪽에 그려져 있는 계단 그림이라든가 이쪽에 있는 계단, 그리고
이쪽에 작게나마 화살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쪽에 화살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쪽 계단은 제가 이 조감도 상에서 보니까 이쪽을 계단으로 표현을 해놨길래 이쪽이 레벨이 다르구나 라는 거를 알았고, 이쪽이 1층 세대고 1층 세대 아래로 해서 무언가에 또 시설물들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뭔가 레벨이 다르고 3동 하부에는 무언가의 시설이 들어가겠구나. 뭐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해서 1동, 4동, 3동의 이 판과 2동, 3동이 있는 이 판의 레벨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런 뭐 화살표나 계단 형태를 보고 제가 추측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뒷열이 층이 높고 앞열이 지금 층이 낮은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동 간의 거리로만 봤을 때는 1동과 5동 기준으로는 인터넷 지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불과 50m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50m라는 거는 높이 자체가 높지도 않고 인동 자체의 거리가 뭐 기타 수도권에서는 1H를 띄게 돼 있기 때문에 50m라고 봤을 때는 층고 3m씩만 잡아도 16층, 17층 정도의 거리밖에 이격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0.8H, 그러니까 건물의 높이의 0.8배수만큼만 띄면 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가 경기도 그 기타 수도권보다, 그리고 기타 지방도 동일하겠죠. 서울시만 0.8H이기 때문에 기타 도시들보다 인동 간격이 좁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1동과 5동의 거리는 50m, 4동과 3동의 거리는 기껏 해봐야 40m 정도 되고 2동과 3동의 거리는 45m 정도 된다. 그래서 사실 인동과 인동의 거리로만 봤을 때는 확실히 열악하고요. 오히려 4동과 이 전면에 있는 아파트 1410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쪽이 한 50m 정도 돼요. 그래서 105동 전면부가 당연히 제일 넓게 열려 있겠죠. 여기가 70m. 그리고 두 번째로 4동과 1동이 50m, 각각이 50m로 보시고, 그 다음에 2동이 45m, 3동이 40m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동 거리로는 전체적으로는 조금 열악하다. 하지만 앞쪽에 건물의 층수가 낮기 때문에 일단 저층부 세대로 봤을 때는 그렇고, 3동 기준으로는 전면이 10층이고 후면이 19층이기 때문에 일단 데크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도 최소한 11층 이상부터는 조망거리가 열릴 것이고, 어차피 데크 타입으로 한 레벨이 하나 더 높기 때문에 여유롭게 뭐 10층에서 11층 정도는 확실히 전면의 4동을 피해서 조망이 넓게 열릴 것으로 보여지고, 1동의 경우에도 전면 주동이 14층밖에 안 되니까 15층 구간, 뭐 여유롭게 16층부터는 이렇게 넓게 열릴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껏 해봐야 뭐 16에서 17층부터 21층까지니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층은 얼마 안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2동의 경우에도 3동이 19층이 되니까 이 뒷동 기준으로는 오히려 이렇게 어느 정도는 뭐 20층은 사실 좀 빠듯할 것 같고, 22층, 23층, 24층 총 한 3개 층 정도는 넓게 조망이 열릴 것으로 보여진다. 단위세대 보시겠는데요. 6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모든 향은 남향으로 배치된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동에 총 6호 라인으로 해서 총 84세대 분양하는 평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층부 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평균적으로는 이 5동 부분이 조망이 72m 정도로 해서 가장 넓게 열리는 주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위세대 보시면 일단 침실 1번 같은 경우는 전면 3.3에 깊이 3.0이고요. 3.3부터는 이쪽에 장 설치하고 침대까지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정도 된다라고 뭐 이전부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일단 드레스룸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쪽 공간만으로는 부족할 테니까 침실 1번 같은 경우는 이쪽에 60cm짜리 장 설치하고 이쪽에 침대를 설치하고
침대 길이가 2.1m니까 2.7m 남는 공간이 이 60cm 공간이 남는다. 그래서 발코니를 이용하는 데는 지장은 없겠다. 하지만 이 보통 안방문을 1m를 사용을 하고 침대가 이 방 깊이가 3m이기 때문에 뭐 어깨폭 정도 60cm 남긴다고 봤을 때는 이 침대를 사용할 수 있는 폭은 1.4m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쓴다고 해도 뭐 프레임 포함해도 더블 침대, 뭐 퀸 침대까지는 사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추후에 분양 받으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침대 뭐 구매나 이런 부분들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침실 2번은 전면 2.5에 깊이 3.15인데요. 사실 2.5라는 공간 자체가 공간을 구성하기에는 되게 애매한 공간인데요. 그런 공간에다가 지금 폭이 90cm짜리 기둥을 설치를 해놓다 보니까 사실상 방 구성이 2.5에 3.15라고 하지만 이쪽을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간은 2.5에 깊이 2.49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 구조로 인해서 확실히 방 구성 자체는 깨진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기둥을 제외한 나머지 길이가 1.72m 정도 되니까 여기에 슈퍼 싱글 놓는다고 봤을 때는 1.1m짜리에 뭐 2.1m짜리 침대 설치하고 그러면 남는 공간이 1.4m 정도 되니까 이쪽에 뭐 책상 설치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항상 제가 더블 침대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블 침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쪽에 침대 놓고 남는 공간이 1.0m니까 뭐 이렇게라도 책상을 놓고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 공간 구성이 너무 깔끔하지 않은 게 조금은 아쉬움이 남고요. 침대 깊이가 2.1m라고 봤을 때 남는 공간은 1m 정도 되니까 이쪽에 장을 설치한다라고 봤을 때 남는 공간이 40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규격으로만 봤을 때는 장까지 설치할 수 있는 크기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실제 뭐 여기 커튼 놓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제외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장을 구성해서 문을 열고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침실 3번은 발코니 3을 이용하는 이 창문이 있다 보니까 침대는 지금 이쪽 공간으로밖에 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규격으로는 한 더블 침대까지 놓을 수 있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뭐 자녀들 더블 침대까지 잘 안 쓰니까 슈퍼 싱글 정도 논다고 봤을 때는 사실 방에 여유는 있는데 더블 침대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쪽에 침대 놓고 이쪽에 책상하고 뭐 책장 일체형 놓고 이쪽으로 책장하고 같이 옷장 넣고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이쪽 공간은 옷장까지는 힘들겠지만 뭐 책장 정도는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보여진다. 주방 식당은 지금 기역자로 해서 2.75m 정도 되는데요. 2.75m면 이쪽에 냉장고 놓고 본다고 봤을 때 보통 가사 동선이라는 게 어딘가에 식자재를 놓고 걔를 싣고 헹군 거를 놔두고 여기서 다듬고 조리를 하고 플레이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 화살표만 봤을 때도 공간이 할 수 있는 공간은 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냉장고라는 기준에서 여기서 놓고 씻고 다시 놓고 조리하고 다시 놓고 그러니까 사실상 뭐 요리를 하기에는 2.75m라는 주방 싱크대 길이는 좀 많이 열악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식탁은 뭐 이쪽 공간을 해서 놓는 걸로 보고 설계를 한 것 같고요. 거실은 전면 3.6에 깊이 3.3m 정도 되겠고요. 일단 64 타입이니까 3.6에 3.3이면 뭐 59 타입하고 언저리니까 뭐 이 정도는 일반적인 규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4A 타입 보시겠는데요. 74A 타입은 이동의 2호 파워라인에 위치한 단위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남향을 향해 있는 단위세대고 조망은 앞에 주동까지의 거리가 약 45m 정도 거리기 때문에 사실 45m면은 거리가 멀리 열려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상층 21층부터 24층까지는 앞에 주동의 길이가 19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단지 14단지까지 넓게 조망이 열릴 수도 있겠다
라는 것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위 세대 보시면 침실 1번 같은 경우는 전면 3.3에 깊이 3.3이고요. 앞서 살펴본 64 A 타입보다는 침실 깊이가 30cm 정도 더 커진 규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마른 드레스룸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장 수준밖에 안 되는 형태로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침실 1번에 장을 설치를 해야 될 거고요. 그랬을 때 60cm. 이 규격에 대해서는 아래쪽 공간 예시도에 적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기준으로 봤을 때 장은 60cm, 침대 길이는 2.1m 정도 될 거고요. 그랬을 때 남는 공간이 이쪽이 60cm 정도 될 테니까 발코니를 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실제로 발코니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침대의 규격은 문이 1m 정도 되고 이쪽에 사람 어깨폭 정도 남겨놓는다고 봤을 때 총 1.6m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남는 공간이 1.7m 정도 되니까 74A 타입부터는 프레임까지 고려해서 라지킹 사이즈까지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침실 2번은 전면 3.0에 깊이 4.3인데요. 여기도 역시나 이 1m짜리 기둥을 박아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깊이는 3.25m 정도고 이쪽 2.1m로 된 공간 구성으로 인해서 이렇게는 침대 구성은 안 될 것으로 보여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침대를 끼겨 놓고 사용한다고 봤을 때 이쪽에 책상 놓고 사용할 수 있는 폭 정도는 될 것 같고요. 이쪽에 장 놓고 사용해도 되고요. 침실 3번은 전면 2.5에 깊이 3.75로 구성되어 있고요. 2.5라는 공간 자체가 폭이 좀 좁다 보니까 애매하긴 한데 이쪽에 그래도 침대는 들어갈 수 있는 폭원 정도는 되니까 침대 설치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 대피 공간을 가는 동선 자체를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뭔가 공간 구성을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이쪽에 책상 놓고 이쪽에 장을 구성하든지 이렇게 공간 구성은 가능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공간 자체가 뭔가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면은 공간이 깔끔하게 보여지지는 않을 수 있다. 주방은 역시나 이 기역자 형태로 2.75m 정도 돼서 이쪽 공간 말고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공간 자체가 식당 공간은 확실히 협소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건조기 세탁기 2단으로 놓고 사용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창문을 가리고 사용해야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간 구성으로 봤을 때는 식탁 공간을 이쪽으로 보고 설계를 한 것 같다. 거실은 4.0에 깊이 한 3.5m 정도 돼 보이고요. 약간 64 타입에서는 3.6m였는데 위계라는 거를 둬야 되기 때문에 74 타입부터는 전면 폭을 4m까지 늘렸다. 그래서 74 기준으로는 사실 4m 폭이 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민간에서는 한 4.2m까지는 뽑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20cm 차이가 나는 공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거실 공간 자체가 전면폭 4.0으로 구성된다. 74B 타입 보시겠는데요. 74B 타입은 74A 타입과 동일하게 이동에 위치해 있고요. 향은 남향을 바라보고 있고 저층부는 3동을 바라보고 있고 3동까지의 거리는 한 45m 정도 되고요. 높이가 3동의 경우가 19층이기 때문에 21층부터 최상층 24층까지는 오히려 이렇게 넓게 열린 조망이 확보될 수도 있겠다. 단위 세대 보시면 침실 1은 전면 3.3에 깊이 3.3이고요. 이쪽도 마른 드레스룸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옷장 정도밖에 구성을 안 해놨기 때문에 이쪽에 장 설치하고 이쪽에 침대 설치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74A 타입하고 동일하게 라지 킹 사이즈까지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랬을 때 이쪽 남겨지는 통로폭이 60, 이쪽 60cm 이렇게 해서 발코니를 이용을 할 수 있겠다. 침실 2번은 전면 2.6에 깊이 3.5인데요. 여기도 1m짜리 기둥이 설치되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깊이는
4, 5m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이 포베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지금 평면을 쥐어 짜놨는데, 이쪽에 침대를 이렇게 설치를 하면 남는 공간이 1.4m 정도 되니까 이쪽에 장을 설치할 수 있는 정도는 거리는 돼 보이고요. 하지만 이 폭 자체가 2.1m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더블 침대나 퀸 침대 정도 사용한다라고 봤을 때는 남는 공간이 1.1m밖에 안 되니까 뭐 책상 설치하고 사용하기에는 조금은 힘들어 보이고요. 뭐 슈퍼 싱글 침대라고 봤을 때는 어차피 1.1m밖에 안 되고 남는 공간이 1.5m니까 뭐 책상 설치하고 사용하는 데는 뭐 무리는 없어 보이지만 어쨌든 이 공간, 이 1m라는 기둥 때문에 공간이 계속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침실 3번은 전면 2.5에 깊이 3.5m고요. 여기도 뭐 사실 더블 침대로 계속 설명을 드리기도 민망할 정도의 공간 규격이다 보니까 이쪽에는 그냥 아예 슈퍼 싱글 사이즈로 침대 놓는다고 봤을 때 이렇게 슈퍼 싱글 사이즈 설치하고 남는 공간이 1.4m니까 이쪽에 책상 설치하고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도 이쪽에는 장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공간을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전반적으로는 수도권에 있는 74 타입에 비해서는 실구성 자체는 작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전면폭이 좁고 이 깊이가 깊어 봐야 사실 실 구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장을 설치한다라고 봤을 땐 깊이가 깊은 게 좋을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뭐 자녀들 방에 장을 많이 설치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이 공간 자체가 전면폭이 좁으면 방이 더 좁아 보일 것이다. 주방은 기역자로 해서 그나마 조금 3.5m, 길이가 3.5m 정도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냉장고 설치했을 때 이쪽에 놓고 씻고 놓고 조리하고 플레이팅하고 그나마 3.5m 정도 되니까 넉넉하지는 않지만 조금은 그냥 요리해 먹을까 정도 싶을 정도의 주방 길이는 되어 보인다. 발코니 공간은 지금 봤을 때 딱 두 칸이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 지금 건조기 세탁기를 문이 이렇게 열리니까 이쪽에 어렵사리 피해서 건조기 세탁기를 놔야 되는 공간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상 정말로 이쪽이 세탁 공간이 맞나 싶고요. 일반적으로는 요즘에 발코니 2번으로 세탁 공간이 많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 발코니 1번에 혹시 세탁이 가능한 세탁기용 수전이 있는지는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다. 만약에 세탁기용 수전이 발코니 2번으로 들어갔을 때는 지금 대피 공간을 고려해서 사실상 이쪽을 사용하면 안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74B 타입은 나중에 그 세탁기용 수전이 발코니 1번에 있는지 없는지는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은 이쪽에 식탁을 놓고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설계가 된 것 같고, 거실은 74E 타입하고 동일하게 전면 4.0에 깊이 3.5m 정도 된다. 그래서 뭐 일반 민간에서 분양하는 74 타입 같은 경우에 4.2m 정도 되니까 조금은 작다라고 말씀드렸고요. 74C 타입의 경우에는 다른 74A, B와 비교했을 때 전면 3.3에 깊이 3m로 깊이 자체가 30cm 작은 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0cm가 작다는 얘기는 이쪽에 장 설치하고 이쪽에 침대를 설치했을 때 침대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이쪽에 60cm 기준으로 봤을 때 문 빼고 남는 공간이 1.4m 정도니까 더블에서 퀸 사이즈의 침대밖에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의 규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쪽에 어차피 빨래 넣을 때만 이용하는 공간이니까 60cm까지 필요 없다라고 했을 때는 뭐 좀 더 큰 침대를 놓을 수는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규격으로 설명드리면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침실 2번은 전면 3.0에 깊이 4.1m고요. 여기도 기둥이 80cm짜리 기둥이 치고 들어와 있다. 그래도 공간 깊이는 여기는 이제 3.5m 정도 되고 폭은 2.32m 정도 되기 때문에 침실 2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쪽으로 침대를 놓더라도 내가 놓을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쪽에 장 놓고 이쪽에 책상을 놓고 사용하는 게 공간을 깔끔하게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침실 3번은 전면 2.5에 깊이
3.75고요. 여기도 대피 공간을 이용해야 되는 통로는 확보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침대를 놓고 이쪽에 책상 놓고 이쪽에 장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규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쪽에 이렇게 가로질러서 뭔가 가구가 이완화되어 있으면 공간 구성은 그다지 깔끔해 보이지는 않을 수 있다. 주방은 길이 2.7m로 해서 이쪽도 이쪽 가운데 공간 말고는 조리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주방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식탁은 이쪽에 놓고 사용한다고 보고 설계를 한 것 같고요. 발코니 3번은 이쪽으로 바짝 붙여서 건조기 세탁기 2단으로 놓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랬을 때 이 창문은 가려질 것이다. 보시면 이렇게 소잉이 되기 때문에 이쪽도 아마 공간이 엄청 빠듯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실은 전면 4.0에 깊이 여기도 한 3.23m 정도 돼 보이는데요. 일단 폭도 작고 깊이도 작지만 이런 인면 때문에 만든 발코니인 거는 이해하겠지만 도대체 이 인면이 누굴 위한 인면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74D타입의 경우에는 74C타입과 동일하게 4동의 3호, 5호 라인에 위치한 주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향은 남향을 바라보고 있고, 74D타입의 경우에는 이 길이가 50m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3호 라인 같은 경우는 전면으로 봤을 때는 50m겠지만 그나마 일단 14단지랑 좀 비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틀어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소파가 이쪽에 낮을 거기 때문에 이 소파에서 바라보는 방향으로는 조망이 넓게 열릴 수도 있겠다. 단위 세대 보시면 침실은 전면 3.3에 깊이 3m고요. 기본적으로 2동에 있는 74타입, A, B타입에 비해서 이 4동에 있는 74타입이 일단 침실 깊이가 30cm 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여기도 동일하게 이쪽에 장 구성하고 이쪽에 침대 놨을 때 기껏 해봐야 더블하고 퀸 사이즈 정도밖에 침대 사용 못할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는 겨우 발코니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침실 2번은 전면 2.6에 깊이 3.3이고요. 전면 2.6에 이 80cm짜리 기둥까지 치고 들어와서 실제 실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1.92m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랬을 때 침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밖에 안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더블 침대로 했을 때는 공간 자체가 너무 빠듯할 때니까 여기에 슈퍼 싱글 사이즈 놓는다라고 봤을 때는 남는 공간이 1.5m라 이쪽에 책상까지 놓고 사용할 수는 있을 것 같고, 이쪽에 장을 놓고 사용할 수는 있는 공간 규격이다. 침실 3번은 전면 2.5에 깊이 3.3이고요. 여기도 다행히 이 팬트인지 옷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장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에 침대 설치하고 이쪽에 책상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규격 정도는 될 것 같고요. 공간 규모상 이쪽에 슈퍼싱글 놓고 나머지 이쪽에 넉넉하게 책상을 놓고 사용하는 게 더 방법일 수도 있겠다. 주방은 기역자 형태로 해서 3.56m 정도 되고요. 그나마 이쪽도 여기에 조리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다른 타입들보다는 조금은 더 있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식탁은 이쪽에 놓고 사용한다라고 보고 설계한 걸로 보여지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발코니 공간이 이렇게 문이 열리고 이렇게 문이 열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쪽에 어렵사리 세탁기, 건조기를 끼워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간 규격은 확실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이 타일 한 장이 30cm이기 때문에 이 두 개 합쳤을 때 60cm거든요. 그러면 건조기 세탁기 깊이가 60cm보다는 더 깊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발코니 3번에서 뭔가 세탁을 할 수 있는 게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74D 타입도 이쪽에 혹시라도 세탁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세탁기용 수전이 있는지는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실은 전면 4.0에 깊이 3.3m로 74 타입 치고 큰 거실은 아니다. 74 타입 마지막
실사 2타입인데요. 실사 2타입의 경우에는 2동과 4동에 위치한 코너 타입형 타워형 주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 자체는 둘 다 남향을 바라보고 있고 조망의 깊이로 봤을 때는 742 타입이 가장 좋은 조망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향 기준으로도 열려 있고 일반 침실 기준으로도 지금 열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조망이나 이런 부분으로는 74 타입 중에서 742 타입이 가장 좋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제가 1-5 블럭의 경우에는 이 공공 분야의 경우에 타입별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줄 알고 잘 고민하셔서 선택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댓글 주신 분들 보시니까 공공 분야의 경우에는 73은 74 타입을 선택을 하는 거고 74 A, B, C, D, E 타입의 경우에는 그냥 랜덤으로 선택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이 타입이 걸렸을 때 이런 게 좋습니다라는 의미에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가능하면 본인들이 원하시는 타입에 당첨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단위세 설명드리면 742 타입은 전면 3.9의 깊이 3.1m의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드레스룸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쪽에 장을 설치하고 이쪽에 침대를 설치를 했을 때 깊이 자체가 3.1m이기 때문에 여기 역시도 더블이나 퀸 사이즈 정도의 침대밖에 사용할 수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전면 폭 자체가 넓기 때문에 공간은 다른 타입들보다는 덜 답답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발코니 이용 가능하고 침실 2번은 전면 2.4의 깊이 3.6이고요. 그나마 지금 742 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기둥들을 다 이런 PDAD 방향으로 돌려서 그나마 공간 구성이 제일 깔끔한 평면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전면 2.4라는 거는 사실 조금 많이 열악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이쪽에 침대 설치하고 만약에 더블 침대 설치한다라고 봤을 때 1.5m 그렇다 하더라도 남는 공간이 2.1m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 장 설치하고 이쪽에 책상까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의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4에 3.6도 됐기 때문에 침실 3번 2.8에 3.6m 공간도 이쪽에 침대 설치하고 장 설치하고 책상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의 규격이다. 주방도 그나마 3.5m로 해서 길이가 조금은 요리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주방의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은 식탁 구성이 오히려 식탁 구성이 좀 애매하네요. 이쪽에 장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어렵사리 이렇게 식탁을 놔야 되는데 4인용 식탁 겨우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규격으로 보여지고요. 이쪽에 건조기 세탁기 2단으로 놓고 사용하더라도 창문이 가려지지 않는 발코니의 형태다. 그리고 이 타일 개수를 봐서도 이 문 여는 거 고려했을 때 건조기 세탁기 확실히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실은 전면 4.9에 깊이 3.1m 정도 된다. 그래서 이쪽은 여기에 TV 설치하고 이쪽에 소파 설치하고 사용하시면 되니까 거실 공간으로도 봤을 때 일단 제 기준으로는 향 이런 거 마통풍 이런 거 떠났을 때 공간 구성으로만 봤을 때는 74 2타입이 74 타입 중에서는 가장 좋아 보인다. 그래서 74 타입 분양 넣으시는 분들은 74 2타입 배정 받으시기를 제가 응원드리고요. 84A 타입 보시겠는데요. 84A 타입은 1동과 3동에 위치해 있고 기본적으로 84 타입의 전체 단위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블럭의 기본적인 향은 다 남향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조망 길이로 봤을 때는 일단 1동의 경우에는 약 한 50m 정도 거리에 앞에 주동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3동의 경우에는 이 4동까지의 거리가 약 40m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여져서 확실히 전면 주동까지의 거리는 넉넉한 편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1동 같은 경우에는 전면 주동의 길이가 14층이니까 한 16층 이상부터는 그래도 조금은 넓게
열린 조망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나마 1동의 1호 라인 같은 경우는 조금은 비껴서 이 4동까지 한 70m 정도 주동 길이가 열릴 것 같고, 그조차도 고층부로 올라가서는 더 넓게 열릴 것으로 보여진다. 3동 역시도 전면 주동 높이가 10층이기 때문에 한 12층부터는 넓게 열린 조망 거리가 확보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위세대 보시면요. 침실 1은 전면 3.4에 깊이 3.4m로 사실 1에서 74 타입을 놨을 때 74랑 84 타입에 뭔가 이렇게 눈에 띄는 뭐 좋아지는 장점? 뭐 이런 거는 사실 잘 없거든요. 그래서 뭐 전면 길이도 3.3에서 뭐 10cm 더는 거기 때문에 딱히 뭐 좋아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3.4에 3.4m다. 그래서 이쪽에 마른 알파룸이라고 하지만 그나마 뭐 드레스룸 공간으로 구성할 만한 공간이 그나마 조금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혹시라도 저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봤을 때 이쪽에 장 설치하고 이쪽에 침대 설치를 했을 때 이쪽 공간이 한 70cm 정도 남는 거니까 발코니 이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 보이고, 그 지장이 없으려면은 문이 1m, 이쪽 어깨폭 60cm라고 봤을 때 1.8m까지니까 일단 침실 길이 3.4m부터는 킹 오브 킹 사이즈로 가장 큰 매트리스 규격의 침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침실 2번은 전면 2.7에 깊이 3.35인데요. 84A 타입부터는 전면 길이가 2.7에 2.7로 좀 사용할 만한 공간으로 제공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침실 2번 역시도 폭 90cm짜리 기둥이 박혀 있기 때문에 실제 공간의 깊이는 2.57m, 전면 폭은 1.92m가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침대를 뭐 이쪽에 설치를 하고 말씀드렸지만 공간 구성을 제대로 하려면 사실 2.7m부터는 뭐 혹시라도 이쪽에 더블 침대를 놓는다라고 봤을 때 뭐 프레임 포함해서 뭐 1.5m 정도 된다고 보고 남는 공간이 1.2m니까 이렇게 책상 놓고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건 공간 구성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사실상 이쪽에 슈퍼 싱글 침대 설치하고 이쪽에 책상 놓고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쪽에 장을 설치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의 규모가 된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공간 자체가 이렇게 계속 깨지는 거기 때문에 사용은 할 수 있지만 공간 자체는 깔끔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침실 3번은 전면 2.7에 깊이 3.35고요. 여기도 뭐 사이즈를 제공하진 않았지만 살짝 지금 이렇게 눈에 거슬리는 기둥이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둥만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침대 놓고 장 놓고 책상 놓으면은 공간이 깔끔해 보일 텐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침대를 놓고 사실 이제 여기를 책상을 놓고 사용하기에 조금 애매한 공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쪽은 이쪽에 침대 설치하고 이쪽에 장 설치하고 이쪽에 책상 설치하고 사용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주방 쪽에 뭐 맘스룸이라고 해서 뭐 2.1m에 1.9m 공간으로 제공은 되어 있긴 하는데요. 요즘에 어머니들 부업으로 많이 하시니까 이쪽에 뭐 테이블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나름 나쁘지 않은 공간이다. 하지만 기본적인 공간 구성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좋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주방 길이는 그나마 디귿자 형태로 해서 84A 타입 같은 경우에 4.85m로 요리개나 하시는 주부들 입장에서는 부족함 없는 주방 길이로 보여지고요. 탁은 이쪽에 놓고 사용하게끔 설계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도 발코니 공간을 놓은 이유가 이쪽에 별도의 세탁기는 지금 이쪽 발코니 공간을 이용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 건조기 세탁기 2단으로 놓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공간 자체가 일단 폭언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협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공간 규격으로만 봤을 때는 발코니 2번보다는 발코니 1번에 세탁기 놓고 사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보여지는데 이쪽 공간도 세탁기용 수전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세탁기용 수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냥 일반 수전은 보통은 냉수밖에 안 들어있고 세탁이 가능한 공간으로 설계자가 인식을 했을 때는 세탁기용 수전이라 하면
냉온수를 같이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탁기용 수전 확인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냉수뿐만 아니라 온수도 나오는 수전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실은 전면 4.5에 깊이 한 3.4m 이상 돼 보이고요. 거실 규격으로 봤을 때는 일반 건설사에서도 전면폭 4.5m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실은 기본적인 84 타입의 규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4B 타입 보시겠는데요. 84B 타입의 경우에는 84A 타입하고 동일한 위치에 있지만 이 3동 1층에만 존재하는 단위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은 남향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고 이 길이는 한 40m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나마 데크 타입이라서 이쪽에서 이동하는 보행자들의 동선에 시선 간섭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층수랑 상관없이 1층에 위치한 세대다 보니까 전면이 낮은 건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 단위 세대 보시면 좀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공간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뭔가 특화를 만든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4A랑 84B 타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여기는 지금 이쪽만 벽을 세우면 여기 세대 분리형으로 해서 두 개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특화 설계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침실 1번 안방은 전면 3.4에 깊이 3.4로 침실 규격은 84A랑 동일하니까 이쪽에 장 설치하고 이쪽에 침대 설치를 하더라도 침대는 아까 킹 오브 킹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방 규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알파룸 공간, 잘만 드레스룸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침실에 장 구성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여기 역시도 이렇게 발코니 3-1번을 이용하는 동선을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도 장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밖에 구성할 수밖에 없는 형태다. 그리고 위쪽은 법적으로 대피 공간이지만 1층 세대이기 때문에 법적 대피 공간을 안 해도 되는 타입이다 보니까 발코니라고 명칭을 쓴 거고요. 발코니 타입이라 하면은 이쪽에 수납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세대 분리형이니까 이 공간만 설명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방 하나 놓고 이렇게 해서 길이 3.95m짜리 지금 주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코니 3번을 이용해서 여기 세탁기나 이런 공간들을 사용한다고 본 거겠죠. 식탁은 이런 공간 구성으로는 이쪽에 이렇게 놓고 4인용 놓고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거실은 전면 4.5에 깊이 한 3.4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일반적인 거실 규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문제는 침실 2번 이 공간이에요. 이 공간이 굳이 왜 세대 분리형으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임대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혜택 없애고 한 마당에 왜 이런 공간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설명드리면 작게나마 여기 거실도 아니죠. 깊이 2.0m짜리는 거실도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침실 공간 역시도 기둥으로 공간 다 깨져 있기 때문에 말만 세대 분리형이지 이 기본적인 공간 구성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껏 해봐야 분가한 자녀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분가한 자녀도 자식이 있는 자녀한테는 줄 수 없는 공간 구성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딱히 제가 세대 분리형이라는 기준으로는 이거는 이렇게 특화된 공간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억지스러운 평면이라서 이 부분은 세대 분리형이 가능한 평면이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84 마지막이자 12단지 마지막 단위 세대인 84 C타입 보시겠는데요. 84 C타입은 3동의 1호 라인에 위치해 있고 지금 모든 코너 타입이나 이런 타워형 평면의 장점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면 조망도 넓게 열리고 침실 조망도 넓게 열릴 것으로 보여지는 평면이다. 기본적으로 주향은 여기도 역시나 남향을 바라보고 있다. 단위 세대 보시겠는데요. 단위 세대는 전면 3.4에 깊이 3.4m로 일단 침실 1의 규격은 84 A, B, C 타입 동일하게 다 맞춘 걸로 보실 수 있고요. 이쪽에 말이 드레스룸이지 이런 공간은 좀 드레스룸이라고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파우더룸이고 여기에 그냥 장 설치한 거니까
드레스룸이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여기는 그나마 현실적으로 이 침실 1번 공간을 이렇게 그냥 온전히 사용하고, 이렇게 알파룸 공간을 별도의 드레스룸으로 이용을 하는 게 조금은 더 현실적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문도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뭔가 선택형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주 입는 옷은 이쪽에 갖다 놓고 계절짐이나 자주 안 입는 옷들은 이쪽으로 드레스룸 공간 구성해서 사용하면 되니까 공간 자체는 이 알파룸도 크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이 알파룸 공간을 뭐 서재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쪽에 장 설치하고 이쪽에 침대 설치해도 이쪽으로 발코니 이용 가능한 공간 규모라고는 계속 설명드렸고요. 침실 2번은 전면 2.5에 깊이 3.9m고 여기도 82cm짜리 기둥이 박혀있기 때문에 실제 길이는 3m에 전면폭 1.8m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쪽에 뭐 침대를 놓고 온전히 방을 사용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쪽에 기껏 해봐야 슈퍼싱글 1.1m짜리 침대 설치하고 이쪽에 책상 설치하고 이쪽에 장 설치하고 사용해야 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설치하더라도 남은 1.4m로 책상 놓고 의자 놓고 사용하기에는 살짝은 조금 열악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사용할 수 있겠다. 침실 3번은 전면 2.9에 깊이 3.7이고 여기는 그래도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이쪽에 장까지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그나마 멀쩡한 공간이 제공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방은 안타깝게도 잘 나가다가 2.93m로 조금은 열악한 공간이 되겠다. 그래도 그나마 여기에 공간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식자재 놓고 헹구고 놓고 여기서 다듬고 조리해서 이쪽에 식탁을 놨다가 봤을 때 이렇게 플레이팅까지 가능한 형태는 돼 보이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2.93이라는 길이는 확실히 열악한 길이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이쪽에 건조기 세탁기 놨을 때는 창문이 가려진다. 그래서 뭐 세탁기만 놓을 땐 상관없지만 건조기 세탁기 2단으로 놓고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사용했을 때는 발코니 3에 채광은 기대하면 안 된다. 거실은 4.5에 깊이 3.4m 정도 되고요. 4.5에 3.4면 일반적인 거실 규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발코니 2번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창문이 없는 것 자체가 지금 오블럭에서 지금 댓글 달아주신 거 내용을 봤을 때는 이 공간이 비가 들어올 수 있는 외부 공간으로 된 발코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외기에 직접 면한 창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12블럭은 처음부터 원래 분석할 생각이 없었는데 요청하셔가지고 12블럭까지 한번 봤고요. 12블럭 이 단위세대 치수 재면서 진짜 설계자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기둥이라든가 도대체 누굴 위한 기둥이고 누굴 위한 외부 발코니고 누굴 위한 인면인가 라는 좀 생각이 많게 만드는 좀 단위세대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또 이 집을 살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이 있는 위치가 또 위례 지구라는 점. 그래서 분양을 분명히 누군가는 넣으실 거고 일단 분양을 넣는다고 보셨을 때는 바라시는 평형대에 배정되시길 제가 응원 드리고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전체 알림 설정은 이 컨텐츠를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단지,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